부정선거 폭로하는 우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말 빼박 증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완전히 공안 정국이죠. 단합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러분 앞에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부 선수는 사회자가 우리 강준용 기자님께서 사회를 맡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일요일날 아침이라 목이 좀 많이 잠겼는데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오셨는데, 그래도 지금 유튜브 기자분들보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보내신 경기도청 직원분들이 더 많은 걸 보고 제가 참 저는 서울 살지만 이 경기도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 좀 알 것 같습니다. 도대체 기자회견 몇 명 한다고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번에 일요일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공짜입니까? 다 근무수당에다가 제 친구들도 공무원들 많은데 다 이거 돈을 무슨 바지가랑이에 있는 돈을 그냥 쓰듯이 왜 이렇게까지 세금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부정선거 기자회견 진행을 맡게 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육군 예비군 강준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청! 제가 아직 더운데 이 방한복이 속칭 깔깔이를 입고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추미애 아들 때문이다. 아들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죠? 네. 추미애 아들은 휴가 복귀를 연기를 전화했습니다. 휴가 복귀 연기를 전화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휴가 기간을 늘려준 것도 모자라서 이걸 전화로 신청하면 받아주는 국방부도 정말 웃기고, 저희가 군생활 하면서 이런 특혜를 정말 받아본 경험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군생활 하면서 첫 외출 때 1시간 40분을 늦었다는 이유로 영창 7일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휴가 복귀 문제는 정말로 철저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처음 영창 7일을 갔다 오면서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추미애 아들은 단지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13일이나 14일이나 되는 기간을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징계조차 받지 않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예비군이라면, 저같이 일반적인 육군을 나온 예비군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속칭 깔깔이 믿고 제가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런 것을 저희가 밝혀내려면 선거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선거 자체가 오염돼서 부정선거가 된다면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리는 이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선거 자체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책정이 됐다면 위정자들, 정치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무섭게 여겨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깔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거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고 자기들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절대 그들은 듣지 않고 그들은 그냥 무작정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앞으로 나갈 뿐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여기 지금 경기도청 직원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피해를 받지만 다음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나라의 세금이 다 떨어지고 나라가 망해가면 결국 공무원부터 줄일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데 공무원을 늘리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 친구들, 제 동생 정말 공무원들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다들 문제가 많다고 다들 한 목소리로 모아 얘기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오기 싫지만 온 사람들도 있겠고 돈을 좀 더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벌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지만 이 기자회견을 보고도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오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부정선거를 최대한 많이 알려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이 지금 이런 잘못된 사회적 문제들 그리고 이런 정말 자질구레한 이런 교회 탄압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 탄압 그리고 김사랑님에 대한 강제 입원 같은 이런 일을 절대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의거나 집회를 많이 나왔던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번 4.15 총선 전에는 이런 집회를 나오는 걸 정말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군대를 전투경찰로 왔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시위를 막아서 정말 집회 시위 이런 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4.15 총선을 지나고 5월 1일날 처음 과천 중앙선관위 나와서 이렇게 부정선거 집회를 주최하고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지쳐서 그냥 내 일 하면은 편합니다. 지금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마음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느낀 건 그런 분들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청년들이 와서 용기를 얻고 이렇게 지금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4년 전까지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 경선을 보고 저는 민주당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적이고 다 조작입니다. 맞아요. 저같이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지금 부정선거 운동을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제 옆에 있는 김사랑 씨도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누구나 무조건 보수파라서 절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는 일반적인 한 청년이고 한 시민입니다.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보수나 진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롭냐 그것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지금은 사회적 약자로 변해버린 교회만 탄압하고 절대 조국이나 추미애 관련해서는 이 판법은 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추미애 아들에 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467억에 대해서 어디에 썼냐고 묻는 한 여인을 강제 입원시킨 것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그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코로나 방역이라는 핑계를 대고 경기도에 있는 교회를 아주 많이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는 코로나가 안 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 코로나가 걸린다는 게 무슨 코로나가 인공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극복하려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집회 시위를 나온 적이 없는 일반 청년이 이렇게 부정선거 관련해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계속 나와서 아침마다 나와서 아침이고 주말이고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15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고 저희가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지금 이 조작을 한 주사파 정권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지금 위정자 추미애 그리고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조작된 게 밝혀져서 이 정권이 무너지고 어떠한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선거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가 공정하게 정의롭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왜 납득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만큼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는 걸 뻔히 보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주권이 완전히 지금 침탈되고 내 자존심이 이렇게 뭉개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개 돼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맞아.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선거로 그들을 심판할 수 없으면 허공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선거 자체가 오염이 되면 결국은 허공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정선거만큼은 다른 거 저는 솔직히 다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오늘 나올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로 한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 2달 전에 저에게 같이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같이 할지 몰랐지만 지금은 제가 정말로 많이 의지하고 제가 정말로 많이 좋아하는 정말 그런 청년입니다. 지금 많이 부정선거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맥다니엘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300 블랙전서 청년대표 맥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강준영 청년이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주 마스크를 내리고, 마스크 쓰고 얘기해야 되잖아, 원래. 마스크 내리고 했는데, 저도 마스크 내리고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제가 사가겠습니다. 보니까 8.15 집회 때도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마이크 잡은 거 가지고 그거 잡았다는 사람들 다 코로나로 엮었던데, 제가 마이크 이거 사가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무서워서 이렇게 나오신 겁니까? 문재인 코로나가 무서워요. 지금 저희 기자들 보세요. 저희 청년들 거리 유지 괜찮게 해놨거든요. 거리 유지 안 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공짜. 2m씩 떼세요. 지금 그쪽에 2m씩 떼세요. 왜 말하면 안 들려요? 국민의 주의라면 거기 떼시라고. 지금 찍으세요. 저기 모여있잖아. 밀집 모여있잖아. 왜 안 떼? 떼세요. 떼시라고. 거기 안 들려요? 국민이 말하는데. 저기요, 다 돌리세요. 카메라 돌려. 거기 왜 당신들은 뭐 백신 맞았어요? 왜 2m 거리 유지 안 하냐고. 왜 본인은 아는 왜 안 들어요? 지금 주머니에서 꺼내시는 분 2m 거리 유지 안 됐잖아요. 거기 이게 공무원이에요. 맞습니다. 깡패로. 다시 봐주세요. 아침에는 따다다닥 붙었었어요. 다 여기 봐주세요. 앞으로 봐. 저 기자분들도 공중파 나오신 분들, 떨어지세요. 제가 오늘 주일이니까 성경 말씀할게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내가 지금부터 새 일을 시작하겠다.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지금 공무원분들 예배 집에서 드려라, 인터넷 예배 드려라 하는데 지금 기독교를 한참 모르시네. 우리 주일 한 번 잠깐 드리는 예배인 줄 알아요? 일요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아멘. 왜 인생을 전부를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 비대면 예배? 예수님도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게 얘기하라고. 저 뒤 다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냥 청년의 눈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아까 여기 팀장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전체적인 상황 알아냈어요. 전체적인 상황이 뭐냐면 보시는 분들도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지금 기독교 교회가 무슨 고위험 지역이다. 에? 고위험 지역이다 해가지고 인터넷에서도 계속 언론에서도 어떻게 얘기해요? 교회가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고위험 지역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도 살벌해요. 난 경기도 살지도 않는데 경기도 우리 이재명 씨랑 우리 공무원들이 나한테도 문자를 보내. 할 일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국민 혈세면 그런 거 좀 아끼세요. 왜 애꿎은 경기도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문자까지 보내냐고. 문자도 웃겨. 300만 원, 1000만 원 뭐 이하 벌금. 돈이 없어.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행정법이죠. 행정법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민가 봐요. 아니 행정법이 헌법 위에 있냐고. 짱이야 공짜들. 대한민국만 코로나가 좀 강력해요? 대한민국 저기 코로나가 인공지능이 달려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잡아가. 내가 하나만 얘기합시다. 밀폐, 밀집, 밀접 얘기했어요. 그럼 교회에 있는 그 인원이, 난 여기 한미애학교에 처음 왔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제가 같은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광훈 감옥엔 정광훈 목사님, 제가 거기 함께 있습니다. 한미애학교 내가 처음 왔는데 나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 오신 공무원들보다도 성도 적어요. 맞아요. 힘은 안 건드리지 재명이가 약자만 건드리지. 아니 무슨 이거 오두막도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 창피하지 않아요. 돈 못 해주고 가야지. 아니 이게 기가 막혀. 내가 볼 때 월세 내기도 힘든 개척교회일 것 같은데 이 작은 교회 괴롭히면 좋습니까? 피해를 느끼는가. 그게 재명이야. 약한 교회. 아 약한 사람 괴롭히면 좋아요? 한 여성 인생 망가뜨리면 좋아요? 살아있는 제가 많이 대화는 안 나눠봤지만 이인나 시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고 되게 순수한 여자예요. 맞아요. 한 여장을 정신병원 감금시키고 코끼리도 마비시킨다는 코끼리 주사 맞히고 성추행하고 그게 정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부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참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 보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나는 당신들 원망 안 해요. 좌파분들이 원망 안 해. 뭐 신도 버린 사람들인데 내가 뭘 얘기해. 맞습니다. 회개도 못 하는데 회개도 영을 부어줘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회개를 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친구가 처음으로 천국을 봐요. 그 오른편에 산 자, 정의를 사랑한 자, 그게 우파예요. 어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파라고요. 오른쪽에 선 자. 맞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기 한민연합교회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바꾸자고 말하는 건데 왜 명령을 어겼다고 명을 거역했다고 해서 벌금 때리고 집어넣고 정신병원 감금시키고 코끼리 주사 놓고 쓰레기 새끼들. 그게 정의냐고. 쓰레기 새끼. 목사님들 뭐 하세요? 이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 나 안 배웠어 그런 거. 나도 안 배웠어. 왜 그런 어둠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냐고. 목사님들 여기 다 나와서 한미연합교회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불의를 보고 참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불의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불의 아니냐고. 목사님들 시국선언하고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예배당이야. 이게 뭐 담임이거나 누가 책임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율적에 의해서 이게 또 자율적에서 하시는 거고, 정관엽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 안에서 대표를 세워진 것 뿐이지 권한이 있어서 세워진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기
그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정갈래 목사님 계시죠? 정갈래 목사님. 감염병 예방에 그 어긋나는 네, 거 오늘은 저기 정갈래 목사님이 오늘은 아직 안 여기 코로나 오셨어요. 안 잡아가지고 아직 안 오셨어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강청경하고 지금 홍대 갔어요. 확인조차도 못하게 하고 홍대 뭐 가보셨어요? 예배도 하지 말라고 저거 안 된다는 걸 홍대 말씀드렸는데도 솔직히 그냥 가보셨어요? 어기시면 이거 그러니까 법이 지금 무력화시키는 거 거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목장이 아까 네. 한 얘기가 계속 아, 반복되는 내가 말하잖아요. 건데요.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나 어느 도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자체를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해보세요. 거고요. 지금 여기 있지 그리고 말고 이게 지금 행정집행 명령이 내렸다 할지라도 이건 헌법을 위반하고 내린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 우리 국민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고요. 우리 종교인으로서 예배 드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8시 예배도 1시 여기서 지금 걸어 거고 넘어가는데 지금 했다고 봐야죠. 기도하시는 것도 예배.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2명만 모여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개인이 혼자 기도해도 그거는 개인적인 예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10시가 가까워졌는데 또 10시 예배도 계속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희는 그 안에서 이제 녹화 방송을 또 하죠. 어긴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배죠. 아니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녹화 방송을 계속 하시죠. 듣지도 않아. 그렇죠. 예배죠. 예배 녹화 방송을 계속 하니까. 팔자까지 끼고. 저희는 그 10시 예배 중에서 확인차 다시 저희 문을 열어주십시오. 좀. 아니 그 저는 가능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국민의 말씀을 권리를 드렸습니다.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국장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 행정 집행이 지금 안 되시잖아요. 행정 집행이 안 되시면은 보고를 그렇게 하세요. 지금 행정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해가지고 경기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권력 남용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입장에서는요 행정 집행하라고 오셨는데 네. 행정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한테 우리 있는 권한으로서는 행정 집행 자체가 안 됩니다. 라고 보고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를 수색하고 싶다. 검찰에 얘기해서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세요. 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그때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행정기관에서 자꾸 월권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한 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해를 뭡니까 못하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인 공고를 하시고 욕망으로, 말씀을 개인적인 하셨잖아요. 감정으로 그 이상이 안 보냈으니 되면은 가서 보고를 이 하시라고. 법적인 절차를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을 넘어서려고 그걸 하지 이해를 마시라는 못하고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면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저희가 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10시에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들어가시면 확인할게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허락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한 대로 예. 감염병 예방에 관련하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집합 금지령이 오늘 29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오시는 성도들마다 이게 맞고 자기 얘기를 했잖아요. 고지를 하셨잖아요. 고지하고 자기가 그 고지를 듣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국장님의 의무는 끝나신 겁니다. 국장님의 의무는 끝나신 거고요. 그러니까 끝나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국장님의 행정명령은 거기서는 끝나신 거고요. 행정명령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월권 행위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잘 지키시는지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만약에 그 국장님, 절차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검찰에 얘기를 해서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세요. 와서 직접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내주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절차가 있잖아요. 법 절차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경기도도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집행명령에 대한 모든 고지를 했고 지금 행정 집행명령하러 나오셨어요. 거기 에서 경기도권에서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넘어서지 마시고 만약 그 이상을 하고 싶기 원하시면은 검찰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이게 교회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는지 그 사실 여부에 따라서 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열어드립니다. 수색 영장 가지고 들어오시면 그 이상을 정확한 해답을 입장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절차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절차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권한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고요. 저희도 법을 지키면서 있고요. 저희도 법을 어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러니까 최소한에 저희가 지켜주시면 지켜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희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예, 알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거는 어기시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 측의 얘기고요. 어느 분이신지 확인을 그러니까 해야 될 거 그거는 아니에요. 경기도 측의 얘기시고 예배를 드릴 수